공룡 시대부터 살아남은 악어는 강력하고 끈질긴 생명체다. 고립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런 악어를 위협하는 녀석이 나타났다. 최상의 포식자를 노리는 도전자는 누구일까? 도전자는 해가 저물기를 기다린다. 어두운 밤,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바로 사탕수수 두꺼비다. 두꺼비가 어떻게 악어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보다 왜 이렇게 두꺼비가 많은 걸까?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늘 이렇게 많다. 1억 마리가 넘었던 적도 있다. 원인은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악어도 새도 사탕수수 두꺼비를 사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 사탕수수 두꺼비가 가진 강력한 독 때문이었다. 두꺼비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 뒤에 큰 독샘을 가지고 있다. 몸 안에 독을 발사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 셈이다. 두꺼비를 입안에 가득 무는 순간 독이 터져나온다. 사탕수수 두꺼비를 먹은 포식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두꺼비에겐 당연히 천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사탕수수 두꺼비에겐 천적이 없는 걸까?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는 퀸즐랜드에서는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인간의 소중한 재산이다. 대규모 경작을 하는 인간들이 다른 무엇과 수확량을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사탕수수 딱정벌레는 농사를 망치는 원흉이었다. 해충을 제거하는 건 인간의 수건. 살충제가 개발되기 전 인간은 딱정벌레의 천적을 이용하기로 했다. 바로 사탕수수 두꺼비였다. 1935년 8월 18일 사탕수수 두꺼비 102마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상륙했다. 그들의 활약은 상상 이상이었다. 독사는 물론 악어, 새, 대형 유대류들도 두꺼비를 먹고 살아남지 못했다. 죽음의 먹잇감이었다. 호주 북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레이스 왕도마뱀은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연환경에 적응해온 토착종들은 인간들이 도입한 외래종의 독성에 면역력이 없었다. 레이스 왕 도마뱀과 같은 토착종의 피해는 점점 더 커졌다. 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레이스 왕 도마뱀은 교란된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탕수수에만 욕심을 냈던 인간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대적인 사탕수수 두꺼비 소탕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여전히 사탕수수 농장에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살고 있다. 인간들의 소탕 작전도 소용이 없고 새로운 천적도 등장하지 않았다. 사탕수수 두꺼비의 번성을 저지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생태계의 교란은 너무나 강한 독 때문이었을까? 사탕수수 두꺼비가 살고 있던 남아메리카에는 이들의 독성을 극복한 천적이 있다. 생태계가 교란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의 개입은 독의 생태계를 뒤흔들었다. 악어와 도마뱀의 생존은 위협을 받았고 뜻밖의 상황에 인간도 위기를 느꼈다. 심지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탕수수 두꺼비도 역시 피해자다. 생태계를 마음대로 조정하려던 인간은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독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란된 독의 생태계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누구일까? 오리너구리다. 폐로 호흡하지만 물속이 더 자유롭다. 알을 낳지만 젖을 먹인다. 오리 부리의 널쩍한 너구리 꼬리.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미지의 동물이다. 1500만 년 전 파충류에서 갈라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포유류다. 오리 너구리를 단공류라고 부르는 건 한 개의 구멍을 이용해 배설과 생식을 하기 때문이다. 오리 너구리는 지금 사냥 중이다. 주둥이를 이용해 흙먼지가 일도록 연못 바닥을 파헤친다. 흙 속에 있는 조개나 작은 벌레를 골라내는데 툭 튀어나온 주둥이는 마치 전기 탐지기처럼 먹이가 있는 곳을 알아낸다. 한 입 가득 물었으면 물 위에서 식사를 시작한다. 위가 따로 없고 식도와 장이 바로 연결돼 있어서 꼼꼼히 씹어야 한다. 잠수를 시작할 땐 피부 주름으로 눈과 귀를 덮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콧구멍도 꽉 닫아둔다. 덕분에 꽤 오랫동안 물속을 누비고 다닌다.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오리 너구리를 볼 수 없다. 타스마니아에서도 그 수가 줄고 있다. 깨끗하고 한적한 호수와 연못이 사라지면 오리 너구리는 점점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다. 네 발에 물갈퀴를 달고 사막 위를 걸을 순 없을 테니까. 10월의 오리 너구리 수컷은 마음이 바쁘다. 짝짓기를 위해 암컷을 찾아야 한다. 평소엔 단독 생활을 하는 오리 너구리. 암컷이 풍기는 냄새로 짝짓기철은 시작된다. 다행히 이 녀석은 짝이 있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굴도 구해놨다. 분주한 모습을 보니 암컷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또 다른 수컷이다. 터줏대감은 조심스레 분위기 파악에 들어간다. 절대로 암컷을 뺏길 수는 없다. 드디어 침입이 시작됐다. 도전자는 암컷을 향해 연못 깊숙이 들어온다. 이대로 암컷을 침입자에게 뺏기고 말 것인가? 오리 너구리 수컷들은 무엇으로 승부를 낼까? 침입자가 먼저 선수를 친다. 적을 향해 내미는 뒷발. 정확히 말하면 이 녀석들의 무기는 발톱이다. 오리 너구리 수컷에게는 며느리 발톱이 있다. 발톱에 연결된 독샘에서는 번식기가 되면 독의 양이 증가하고 위기의 순간 뿜어낸다. 독을 사용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은 바로 수컷들의 대결.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고 승자는 결국 번식에 성공할 수 있다. 매운맛을 본 침입자는 불이 나게 도망간다. 연못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10월은 만물이 약동하는 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주한 계절이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닮은 꼴을 만들어내려 한다. 자신의 DNA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선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리너구리 수컷들은 경쟁에 이기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1500만 년 동안 몸 안에 독샘을 지니고 있었다. 번식에 성공하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